안녕하세요. 이슈 퍼즐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문화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한국의 위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변화, 그러나 세계 통계가 먼저 반응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늘 해외로 나가 루브르는 꼭 가야 한다, 바티칸은 평생 한 번은 가야 한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한복판 용산에 자리한 한 공간이 세계 박물관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곳이 단순히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아니라 연간 입장객 수 기준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국제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 수는 600만 명을 넘어 650만 명 수준까지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내부 발표가 아니라 세계 주요 박물관 방문자 수를 매년 비교 집계하는 영국 미술 전문 매체 디 아트 뉴스페이퍼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이 매체는 글로벌 미술관 박물관의 연간 방문객 수를 동일 기준으로 정리해 순위를 발표하는데, 그 자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세계 박물관 방문자 순위는 단순한 관광 통계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 경쟁력, 관광 매력도, 국가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매년 900만 명 이상이 찾는 루브르 박물관, 6,700만 명 규모의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로 평가받는 대형 박물관과 함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문화 강국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유럽을 떠올렸지만, 이제 서울이 그 지형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시적인 반짝 효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진 한류의 확산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국내 관람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료 입장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은 절반만 맞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세계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문객을 다시 찾게 만드는 콘텐츠, 정교한 동선 설계, 디지털 전시 시스템, 야간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운영 등 전반적인 인프라,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단순한 유물 보관소로 생각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국가 브랜드를 설명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서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도자기나 금관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방식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제 통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은 서울이 세계 관광 지도에서 목적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한국 여행 코스가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중심이었다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 동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조적인 차이를 봐야 합니다. 유럽의 대형 박물관들은 수백 년의 역사와 식민지 수집 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적 규모의 소장품을 확보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겪은 나라입니다. 약탈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과 연구, 전시기획 역량만으로 세계 최상위권 방문객을 끌어들였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의 경쟁이 아니라 서사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연간 600에서 65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관광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객들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장소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K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해외 팬들이 역사적 배경과 전통, 미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전시와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현대적 전시 방식은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규모, 문화 영향력, 기술 혁신이 동시에 상승하는 시점에서 문화 인프라도 함께 도약했습니다. 박물관 방문객 수는 그 종합적 결과입니다. 물론 방문객 수 집계 방식, 연도별 비교 기준, 팬데믹 이후 회복 속도 등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통계 기준에서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는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축적된 문화 역량의 결과입니다. 세계 박물관 순위는 곧 국가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은 그 나라의 첫 인상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서울의 상징이자 한국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통신사가 직접 세계 4위라는 헤드라인을 달지 않았더라도 국제 통계와 수치는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 입장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6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세계 최상위권 문화공간이라면 이제는 접근성과 함께 가치의 관리라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세계 주요 박물관들은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의 가격을 매기고 그 재원을 다시 보존과 연구, 전시 품질 향상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은 소모되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입니다.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시설 유지 비용, 유물 보존 환경, 디지털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함께 증가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오래, 더 정교하게 보존하고 전달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는 무료를 유지하되 특별전이나 프리미엄 전시, 심화 해설 프로그램 등의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턱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화는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비 공간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가격 정책과 체계적인 재투자를 통해 운영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무료 문화 공간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4위권이라는 숫자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방문객 수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단계, 바로 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국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공간입니다. 세계 관광객이 서울에서 줄을 서고 그 줄 끝에서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만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때 우리는 유럽 박물관 앞에서 긴 줄을 서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세계 관광객이 서울에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문화자산이 있습니다. 냉정한 통계는 감정을 배제합니다. 그 통계가 말합니다. 한국의 문화 경쟁력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닙니다. 세계 중심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 수와 국제 통계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숫자 하나에도 구조와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퍼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